문제를 틀리는 이유, 그것이 가장 세 번째 이유죠. 바로 심리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이것을 제가 어떤 원장님한테 한번 코칭을 해준 적이 있었는데요. 그 원장님이 자기 학원에 최상위권인데 아는데 늘 그 심리적인 문제 때문에 몇 문제씩 틀린다는 거예요. 만점을 못 맞고. 그래서 제가 이것을 코칭을 해줬는데 이것을 적용을 시켰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연락이 왔어요. 500 맞았다고. 그 방법을 채쳤더니 그 아이가 500을 맞았대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제가 그런 문자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세 가지를 좀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요. 호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호흡. 긴장했느냐, 긴장하지 않았느냐를 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호흡이에요. 뭔가 긴장하면 호흡이 빨라지고 가빠지고 심장 박동수가 늘어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요, 아이들 시험 보기 전에 긴장하면은 막 두근두근 하죠. 그래서 그 심장 박동수를 떨어뜨려야 돼요. 어떻게 하면 떨어뜨릴 수 있죠? 심호흡 하는 거예요. 심호흡. 너무 당연한 거고 너무 쉬운 거죠. 우리가 가능하면 이제 복식호흡을 하면 좋습니다. 복식호흡을 하게 되면 안정이 옵니다. 그리고 심장 박동수가 떨어지게끔 돼 있어요.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하냐면 허리를 반듯하게 펴고요. 몸에 힘을 빼고요. 들이쉬고 내쉬는데 제 말을 잘 들으세요. 허리 등판에서 허리는 떼시고 허리 곧게 펴시고 몸에 힘은 빼고요. 빠르고 깊게 들이쉬고 가늘고 길게 내쉰다가 원리예요. 자, 다시요. 빠르고 깊게 들이쉬고 가늘고 길게 내쉰다. 그런데 눈은 감으면 좋아요. 한번 해볼게요. 눈은 살짝 감고, 네. 입과 코 같이 사용하세요. 자, 들이쉬고 멈췄다가 내쉬기 시작합니다. 가늘고 길게. 그리고 완전히 최대한 길게, 최대한 다 나갔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 다시 반복하면 돼요. 빠르고 깊게 들이쉬고 멈췄다가 가늘고 길게 내쉬면 되는데요. 이제 다시 반복할 때 들이쉴 때 어깨가 올라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흉식호흡이 되니까요. 어깨가 올라가지 않고 아래 횡격막을 넓혀줘야 돼요. 자, 빠르고 깊게 들이쉴 때 어깨 올라가지 않게, 그리고 멈췄다가 천천히 가늘고 길게 내쉬는 거예요. 자, 됐습니다. 보통 3번에서 5번 정도 해주면 좋거든요. 3회에서 5회. 그러면 호흡의 길이에 따라서 1분 정도 걸려요. 1분. 이거 언제 하면 좋을까요? 시험 보기 전에 시험지 나눠주기 딱 책상에 앉으면 이걸 잠깐 해주는 거예요. 심호흡. 이게 마음을 안정시키는 매우 중요한, 호흡을 떨어뜨리는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이 방법을 누구한테 또 써먹었냐면 우리 아들한테 써먹었어요. 군대 갔는데 사격을 한대요. 그래서 제가 사격을 잘하는 법 코칭을 했습니다. A4 용지로 한 장 정도를 편지를 썼어요. 써서 첫 번째는 호흡이다. 그리고 호흡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로 이제 이 부분인데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할까요? 두 번째는요, 상상입니다. 상상. 이 상상에 대해서 제가 원숭이 길들이기 이야기하면서 회피동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때는 최악의 상황, 부정적인 결과를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이때 상상은 달라요. 어떤 상상이요? 철저히 긍정적인 상상이에요. 긍정적인 상상. 우리의 온몸에 세포가 다 연결됐대요. 그 마음의 상태, 마인드를 바꿔주는 거예요. 이 마인드는 바꾸는 건데,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관점 바꾸기라고 합니다. 관점 바꾸기. 관점 바꾸기. 이거와 관련된 여러 연구도 있죠. 플라시보 효과. 그 마음이 바뀌어지면, 그러니까 가짜 약 효과, 유약 효과라고 하는데요. 전혀 약효가 없는 설탕약인데도 이거 효과가 있어서 그런 믿음이 생기면은 실제로 효과가 있다. 반대의 경우도 있죠. 노시보 효과라고 하는데 이거 해로울지도 몰라.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거 먹고 실제로 좋지 않은 결과가 나타난대요. 플라시보, 노시보. 그러면 어떤 상상을 해야 될까요?
세 가지를 저는 추천합니다. 첫 번째는 관점을 바꾸려면요. 근데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긴장하지 말아야지. 절대로 안 됩니다. 떨지 말아야지. 실수하지 말아야지. 아니면 답지 그러니까 밀려서 쓰지 말아야지. 그거 쓰는 순간에 밀린다고 했죠. 제가 코끼리 얘기도 한번 드렸죠. 지금부터 5초 동안 보라색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아보세요. 그럼 머릿속에 가득하잖아요. 관점을 완전히 바꿔줘야 되는데 세 가지가 있으면 돼요. 첫 번째, 나는 오늘 최고의 컨디션이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나는 정말 잘 준비되었다. 세 번째는 약간 자뻑 같은 건데요. 자뻑 하셔도 돼요. 나는 공부의 신이다. 아니면 나는 시험의 신이다.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죠. 관점 자체를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군대 간 아들에게 이 두 가지를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사격 20발 쏘는 동안 이 말을 200번쯤 했대요. 200번. 이제 여기를 좀 바꿨겠죠. 뭐라고 했을까요? 나는 사격 특급 전사다. 이렇게 했대요. 나는 사격 특급 전사다. 지금 쏘기도 전에. 그래가지고 실제로 부대에서 전체 1등을 합니다. 세 번째 가볼게요. 세 번째는 교정이에요. 교정. 자, 우리가 실수하는 것. 코치로서 혹은 티처로서 실수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런 말 많이 하는 거예요. 선생님 이거 아는데 틀렸어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요? 괜찮아. 다음에 잘하면 돼. 다음에 실수 안 하면 돼. 라고 이야기하죠. 그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그런 아이들은 그게 이제 충격이 왜 크냐면은 많이 틀리면은 충격이 없어요. 10문제씩 틀려버렸어. 그럼 충격 안 받아요. 근데 하나를 틀렸어. 그러면 그 한 문제가 머릿속에 가득해서 계속해서 뇌리에 남습니다. 한 문제 틀린 거. 근데 내가 밀려서 가지고 틀리거나 그러면 얼마나 그게 상심이 되겠어요. 그러면 괜찮다고 하는 말이 위로가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은 지금 머릿속에 가득한데 괜찮다고 얘기해 주는 거야.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런 아이들한테. 물론 못하는 아이들 많이 틀린 것은 너는 공부 안 했구나 혼내야 되지만 얘네들은 조금 다른 접근이 필요해요. 그 한 문제에 대해서 완전하게 분석해 줘야 돼요. 그 분석하는 방법이 뭐냐면 그 상황을 그대로 만들어야 돼요. 다시요. 교정하려면 그 상황을 재현해야 돼요. 재현. 그대로 가야 돼요. 그래서 어느 지점에서 왜곡이 일어났는지를 찾게 해줘야 돼요. 스스로가. 자, 상황을 재현해서 왜곡이 일어난 지점을 찾도록 해야 됩니다. 그 지점을 찾아야 돼요. 그 자리에 가야 돼요. 물론 이것을 하려면은 상상으로 가야 되겠죠. 상상에서 어느 지점에서 왜곡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 지점에 가서 상상을 통해서 반복적 훈련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계속 교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상상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상상 속에서. 어차피 과거는 바꿀 수 없어요. 하지만 왜 그러냐면 다음에 그 상황이 왔을 때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요. 트라우마 안 만들려고. 왜냐면 이게 충격이 너무 크다니까요. 그 한 문제 때문에 내가 지금 등급 하나가 떨어졌어. 그러면은 다음 시험 내내 고등학생들은 그렇잖아요. 지금 한 문제 틀려가지고 등급이 하나가 밀려버렸어. 이거 얼마나 충격이 커요. 그러면은 그게 괜찮아 위로가 안 되죠. 그래서 교정해줘야 됩니다. 교정. 세 가지 방법. 자, 세 가지 방법으로 상위권, 최상위권한테서 나타나는 그런 것들을 이제 교정하는 방법들입니다. Thank you.